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정혜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신규성을 측정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기술 신규성 관련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계속 논문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딥러닝 모델이나 특히 이런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 중에서도 최근에 나오면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리뷰를 하면서 이 논문을 선택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논문의 구성과 동일하게 인트로덕션과 이제 관련한 논문 리뷰,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이 노벨티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더 실험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결과로 마지막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주된 연구 대상은 이 사이언티픽 노벨티인데요. 그래서 이 노벨티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서 어떤 과학 발전의 근거 혹은 이 기술 혁신의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티는 이 사이언티픽 아웃풋에 대한 평가나 혹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의사결정 상황에서 주요한 이런 크리테리안의 역할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언티픽 노벨티 자체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분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노벨티를 아주 신뢰할 수준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기존 연구에서의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이 노벨티를 분석을 하게 되고 있냐면, 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스케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혹은 관련된 피어 리뷰를 통해서 이 기술이 노블한지 아닌지 평가가 되고 있고, 보다 더 큰 스케일에 대한 노벨티 평가는 좀 아직 챌린지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나 논문에 포함되는 다양한 서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노벨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중점이 되고 있어서 이 방법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밸리더티나 혹은 프랙티컬 유틸리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만큼 그럴 수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서지 정보 분석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사이테이션 정보나 혹은 텍스트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텍스트 정보는 어,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석 자체가 매우 복잡하거나 그 기준이 좀 모호한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직 연구로서 어려움이 존재를 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인용 데이터 사이테이션으로 많이 되어 있으나 이 인용 데이터는 매우 구조적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용 정보에 대한 어떤 특허가 어떤 특허 혹은 어떤 논문이 어떤 선행 연구를 인용했느냐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한 내용적 분석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이 사이테이션과 그리고 이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결합을 해서 이 과학기술 문서의 신규성을 계산을 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을 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특히 노벨티 중에서도 리컨비넌트 노벨티, 즉 기존에 있는 서로 다른 분야가 결합해서 일종의 융합기술로서 새로운 노멀한 기술을 제안을 하는 것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컨비넌트 노벨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는 이 사이테이션 정보를 토대로 좀 디스턴트 다큐먼트, 의미적으로는 디스턴트하지만 이 디스턴트한 다큐먼트가 컴바인, 즉
일종의 사이테이션으로 컴바인 될 때 이제 너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단어 인베딩 각각의 이 과학기술 문서에 대해서 이 단어 인베딩을 통해서 매핑을 하고 이 매핑된 것을 기반으로 이 인용된 문석 안에 디스턴트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런 리커미넌트 너벌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제안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다양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단어 인베딩을 통해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노멀티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셀프 리포티드 노벌티 스코어, 즉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은 이 노벌티 자료랑 이 뭔가 더 시스테메릭하게 측정을 하는 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 방법론이 기존의 이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것과 유사하게 잘 나오는지를 또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하였고, 그다음에 결국엔 이 노벌티라는 것을 여기선 사이테이션 관점으로도 봤기 때문에 미래의 사이테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태스크로 다루어서 이 퓨처 사이테이션을 잘 예측하는지 이 제안한 방법론으로 이 퓨처 사이테이션을 잘 예측하는지 이 세 가지 테스크를 초점으로 이 제안한 방법론들을 일종의 검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 신규성 분석을 위해서 이 비블리오메트릭 기반으로 한 메트릭 매저 방법들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개념적인 것과 이것을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는지에 나누어서 리뷰를 하였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그룹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할 때, 먼저 크게 설명을 드리면 컨셉츄얼라이징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특정한 이 널리지 엘리먼트가 아주 유닉니스 정말로 새로 없었던 것 중에 기존에는 없었던 기술 영역이 새롭게 이제 독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너벌티 개념으로 보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이 널리지 엘리먼트가 리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출현을 하는 이 두 가지로 유닉니스와 리컨비네이션 두 가지 관점으로 너벌티 측정을 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보면은 이 새로운 단어의 등장 그리고 이 디스턴트 텍스트 기존의 텍스트와는 동떨어진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동떨어진 즉 이제 유니크한 기술 영역이 나타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리컨비네이션 관점에서는 이 단어 간의 뉴 컨비네이션 혹은 사이테이션 관점에서 뉴 컨비네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컨셉 자체에서는 유니크니스와 리컨비네이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 각각의 이제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는 이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테이션 정보를 통해서 이 노벌티를 좀 더 인다이렉트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보는 내용적인 기술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이 1, 2, 4그룹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뉴월드는 말 그대로 이 문서 안에 어떤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를 나타낼 때 이러한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기술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컨비넌트 말 그대로 이 텍스트 정보에서 두 개의 단어가 기존에는 같이 쓰이지 않는 기술적인 개념이었는데 특정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이 널리지 엘리먼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키워드가 함께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노블하다라고 여기는 경우이고, 세 번째 리커미네이션 오브 사이티드 다큐먼트는 이 사이테이션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 두 개의 문서는 기존에는 잘 인용 관계가 없었던 혹은 기술 분야 혹은 그 분야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같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일종의 노벨의 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턴트스는 이 연구에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컨트리뷰션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그 워드 임베딩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특허의 쌍에 대해서 이 특허 쌍 간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이게 다른 특허와 거리가 멀게 있을 때 이게 이제 노블한, 기존에 몰려있는 이 의미상으로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이 매핑을 했을 때 가까이 매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멀게 이제 매핑이 되었으면 이것은 디스턴트, 기존의 이제 특허들과는 디스턴트한 기술이다, 즉 노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아직 특히 네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너벌티를 매저하는 것을 초점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 임베딩의 컨비네이션과 이제 이 사이테이션, 인용 정보 분석을 하는 것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 과학기술 문서에 이 리컨비넌트 너벌티를 측정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때 이제 워드 임베딩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논문에 적합한 임베딩 기법을 따로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모델, 이 스테이시 모델과 이제 이것을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메디컬 텍스트에 적용을 더 이제 스페셜라이징을 한 이 SCI 스테이시 모델, 이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 이제 사전이 학습된 200차원의, 그리고 60만 개의 보캐블러리에 대한 200차원의 벡터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론이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크게 총 3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는 이 특정한 다큐먼트가 있고, 이 다큐먼트에 인용된 레퍼런스 리스트들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이러한 데이터 구성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각각의 이 사이티드 레퍼런스에 대한 워드 벡터 값을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이제 이 각각의 레퍼런스에서는 타이틀과 앱스트랙 그리고 키워드, 이 3가지 종류의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 각각 일종의 이 타입, 텍스트 인포메이션 타입에 대해서 3가지 모두 각각 별도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타이틀에 포함되는 모든 단어들의 리스트들을 도출해냈고, 이 각각 단어들마다 사전 훈련된 200차원의 벡터 값들을 아까 활용되는 그 모델에서 불러오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이 부분도 좀 이후에는
일종의 다큐멘트 수준으로 인베딩하는 추가적인 기법들이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 단어 인베딩을 모두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이제 개수로 평균을 내는 좀 간단한 방법으로 이 다큐멘트 수준에서 벡터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은 이 사이티드 각각의 레퍼런스에 대한 타이틀, 앱스트랙, 키워드에 대한 벡터 각각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 모든 페어에 대한 이 사이티드된 특허 문서 혹은 뭐 논문에 대한 과학기술 문서에서의 모든 이제 쌍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값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0부터 2까지의 수식을 통해서 디스턴스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이 디스턴스가 모든 페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다큐먼 이 값이 결국에는 어,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퍼센타일한 값으로 나타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위의 랭크가 되는지 일종의 상대적인 노블티 스코어 값을 도출해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0부터 100, 즉 상위 0%에서 상위 100, 즉 가장 하위 단까지 어느 Q 값에 위치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표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떻게 노벨티를 매저하는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할 건지, 그래서 이 디스턴스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이 노벨티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리고 퓨처 사이테이션에 대한 프리딕션, 이 세 가지에 대한 메소드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각각의 메소드가 어떤 리저트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세 가지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스트가 이 디스턴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워드 인베딩을 수행을 하고, 이제 각각 이 인베딩 결국엔 벡터 값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각 이 벡터 값을 활용을 해서 문서 간의 거리를 이 벡터 값으로 분석을 하였죠. 그래서 이 도출한 이 디스턴스가 실제로 이게 이 문서 간에 의미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바가 맞는지, 그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이 밸리데이션 오브 디스턴스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코어 사이테이션 기반의 디스턴스의 이 방법론과,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한 인베딩을 통해서 거리를 구한 이 두 가지 디스턴스 방법론을 토대로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코릴레이티드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코릴레이티드하면 얘도 기존에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이 결과값과 유사한 결과를 내면은 우리 연구에서 제안한 이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코사이테이션 기반에서는 I랑 J에 대한 각각의 이 다큐먼트 페어의 디스턴스이고, 여기서의 이제 기존 방법론은 이게 내용이 비슷하면은 비슷한 이제 컨텐트를 포함을 하는 사이테이션 정보도 비슷할 것이다. 이 두 개의 문서가 비슷하면 이 두 문서의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그 인용 정보들, 과 문서의 리스트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쓰였던 방법이고,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한 방법론은, 이 굳이 이 코사이테이션 정보를, 의 리스트를 보는 것보다 이 사이테이션 인용 정보 갖고 있는 그 문서 자체를 인베딩해서 디스턴스를 직접적으로 의미적으로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100명의 어서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이제 이 바이오메디슨 이 연구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 샘플링을 하였고, 이 각각의 이 어서에 속하는 모든 이제 다큐먼트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필터에서 1600개의 문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로 도출을 한 디스턴스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밸리데이션은 이 노벌티 메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노벌티 메저 자체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어떤 기존 방법과 비교를 하기에는 그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아예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는 321명의 응답자 연구 대상 분야에서 선정을 하여서 이 연구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가 플러스 이 전문가 이외의 또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전문가들을 모두 뽑아서 설문을 진행을 하였고, 이 설문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였냐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기술인지 혹은 기존 기술에서 임프루브먼트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연구 혹은 특허, 즉 이 과학기술에 대한 에스펙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얘는 띠오리나 어떤 하이포소시스다, 혹은 피나미나이다, 혹은 어떤 메소드를 제안한 것이다, 혹은 어떤 새로운 혹은 개선하는 메터리얼 펑션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에스펙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에스펙 중에 이게 즉 노벌티에 관련된 노벌티를 포함하는 과학기술인지 임프루먼트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이 평가 내린 것과 실제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 노벌티 메저로 한 것과 이 결과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안한 노벌티 메저 방법론이 결국엔 얘가 이제 인용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후에 사이테이션에 대한 향후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될지를 효과적으로 또 예측을 하는 일종의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함으로써 얘가 이제 인용이 탑 1%로 인용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리그레션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C 값으로 TC 탑 사이티드 값으로 변수를 놓아서 이 TC는 더미 변수로 이게 1, 즉 목표 1 값은 탑 1% 이하인 거고, 이게 이제 0이면 그 1%보단 더 아래에 있는, 이렇게 더미로 놓아서 얘가 탑 1%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놓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 변수들을 많이 예측했을 때 유의미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제 이 2010년에 퍼블리시된 이 바이오메디신 분야에서 2000개의 아티클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하였고, 우선 그렇게 이제 맞춰놓은 다음에 이 10년 뒤인 2020년도에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계산함으로써 이 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스트 과제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이 매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우선 이 디스턴스와 이 너멀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타이틀과 앱스트랙, 키워드 이 세 가지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먼저 이 위에 부분은 어, 윗부분은 이제 디스턴스에 대한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앱스트랙이 가장 이게 가장 낮은 값을 볼 수 있는데, 앱스트랙 자체가 가장 이 타이틀 키워드와 비교했을 때는 이 텍스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티드 레퍼런스 리스트들 사이에서의 이 거리를 구할 때 뭔가 이제 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포가 이렇게 좀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노멀티 값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상했던 것대로 이 Q 값이 100인, 상위 0%면은 거의 하단에,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네요. 상위 0%면 거의 하단에 있는 거고, 상위 100%, 즉, 이게 가장 노멀하다 이제 평가되는 이 Q 값이 100일 때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Q 값이 100인 경우에만 보여줬는데, 어펜딕스에 보면 이게 100일 때, 뭐 95일 때 쭉쭉쭉쭉 이 똑같은 그림을 이 Q 값에 따라서 보여줬는데, 그 분포를 보면 100일 때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이제 태스크에 대한 밸리데이션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스턴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개 어떠에 대한 1600개 아티클을 통해서 이 기존에 제한된 코사이테이션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제 타이틀과 앱스트랙 그리고 키워드는 타이틀과 앱스트랙 키워드 이 방법론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 레저와 기존의 코사이테이션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든 값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타이틀과 좀 더 타이틀과의 비교에서 이 타이틀의 길이에 따라서도 보았을 때 길이에 따라서도 제약 없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워드 임베딩 기반의 디스턴스가 모두 다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한 이 방법론이 이 노멀티 측정에 활용을 하는데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멀티에 대한 매저에 대한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 세 가지 매저 지표와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에스펙에 대해서 퀘스천이어로
그게 뉴한지, 임프루먼트인지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았고, 그 두 개에 대한, 두 값에 대한 또 상관관계, 상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코릴레이티드 하다면, 이 코릴레이션이 뉴이니스에 대해서 더 임프루먼트보다 뉴이니스에 더 코릴레이티드 하다면 이 지표가 기존의 단순히 임프루먼트에 대한 측정값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노벌티에 대한 측정값으로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예상을 하였고, 실제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 제한된 것들이 보시면 이 서머리를 통해서 먼저 보면, 서머리는 이 네 가지 에스펙을 모두 평균을 내서 본 것이고, 그때 보면 대부분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보면은 예를 들어 음의 상관관계를 뉴에서 보면 여기 일부 메소드랑 앱스트랙 쪽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띠오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임프루먼트는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뉴이니스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그런 매터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연구에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앱스트랙 쪽에 대해서 좀 결과가 또 예상과 다르게 나온 부분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앱스트랙이 결국에는 이 타이틀과 키워드에 비해서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 그리고 문단의 수준인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 인베딩 값 자체를 단어의 합 평균 벡터로 나타냈기 때문에, 즉 이 앱스트랙 관점 다큐먼트 레벨에서는 그 인베딩 값에 대한 정보가 많이 소실되었음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에서의 인베딩 값은 어느 정도로 그 인베딩의 매핑이 의미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서 자체를 볼 때는 이 문서에 특화된 인베딩 기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Q 값이 가장 상위 높을 때에 대한 것이 높을 때 그 코에피션트 값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키워드에서는 좀 다른 U자 곡선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한 것이고, 다만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쉐입의 결과를 Q 값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처 사이테이션에 대한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제한한 방법론으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것을 도출하였고, 여기서는 오즈 레이시오라고, 이 오즈 레이시오는 이 실패 확률분의 이제 성공 확률로 일종의 임상 실험에서 많이 쓰는 매트릭인데, 여기서는 이 실패 확률, 이 성공 확률이 이 P 값을 1일대로 놓고 상위 1% 이상의 것을 이 P값으로 놓고 이 오즈 레이시오를 계산을 하여서 보았을 때 이 Q가 100일 때를 보면 그게 이제 154배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파집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와 노벨티 메저가, 그러니까 이 노벨티 메저로 10년 뒤에 이 사이테이션이 진짜 상위 1%에 드는지를 예측했을 때 그게 유의미하게 예측 효과를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래프적으로 보았을 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좀 이렇게 꺾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어떤 문서에 대해서 이 컨비네이션의 대안 지표로서 보았는데 여기서는 좀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셀프 레포티드 이 너멀티 값과 이 추가적인 또 매저를 보아서 이 퓨처 사이테이션을 예측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 코릴레이션 분석 자체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이게 좀 워킹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아마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기존의 예측값과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매우 다른 즉 여기서는 두 개의 단어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기반으로 보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왜냐면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봤는데 단순히 단어의 등장 이걸로 보기에는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매우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요약을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이 리커비넌트 노벌티에 대한 이 사이테이션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 사이테이션의 인용 정보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인용된 기술의 내용적인 인베딩 값을 통해서 이 내용적인 측정을 통한 노벌티 계산 방법을 제안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거 플러스 여기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과 그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이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인베딩 값 자체에 너무 의존하였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논의를 드렸던 다큐멘트 수준에서 잘 매핑을 하는 것을 봐야지 이 F트랙 나아가서 뭐 클레임이나 뭐 문서 전체에 대한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인베딩 값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